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었으나 드높은 기세와 의로움으로 뭉쳤던 그들. 1894년 아래로부터 시작된 항쟁의 불꽃을 따라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너른 들이 펼쳐진 기름진 땅 정읍. 지금으로부터 131년 전 탐관오리의 폭정에 맞서 농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났던 곳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정읍에 찾아왔습니다. 뭔가 이 마음에 동학농민혁명의 좀 의미를 좀 의미 있게 담아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의 첫 징소리가 울려 퍼졌던 배들평야, 그리고 혁명의 격발점이 되었던 만석보의 현장입니다. 비옥한 호남 평야를 끼고 있는 이곳은 예로부터 풍요의 땅으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농민들의 삶은 단 하루도 편치 못했습니다. 와, 이렇게 올라오니까 진짜 평야지대가 어마어마하네요, 선생님. 벼농사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이곳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지점입니다. 그래서 1892년에 이곳에 부임한 고부군수 조병갑은 이 들판에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를 쌓아서 물세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만석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만석이나 되는 많은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욕심이 스며 있었죠. 농민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지금 부역을 하고 또 선산의 소나무를 다 베어다가 막고 이러면서 이쪽 지역의 원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사리 사육을 위해 농민들을 착취하기에 급급했던 고부군수 조병갑. 그가 자신의 곳간을 채우는 동안 농민들의 분노 역시 커져갔는데요. 결국 1894년 음력 정월, 민심의 분노는 횃불이 되어 타올랐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농민이 한 명도 남아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쪽 마을의 훈장이었던 전봉준 장군의 지도하에 무장을 하고 관할을 습격하고 전주성을 함락하는 동학농민혁명의 대장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기꺼이 스스로 불이 되어 타오르기까지 풍년이 들어도 고른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농민들의 처지가 이곳 만석보터에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보니까 이 만석보 근처에 유난히 이 꽃들이 많이 있어요. 네, 바로 농민들의 마음이 스며 있는 입합꽃이라는 꽃이에요. 아, 네네. 네, 그 당시 농민들은 봄이 되면 보릿고개로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이렇게 나무에 핀 이 하얀 꽃을 보고 이 꽃이 쌀밥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꽃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와, 아니 보기에는 너무 예쁜 꽃인데 의미를 알고 나니까 뭔가 꽃이죠. 서러움이 있는 꽃이네요. 네. 알알이 박힌 새하얀 밥꽃처럼 아름답게 보다 사람답게 살고자 했던 농민들. 그 꿈의 거사가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흔적을 찾아 정읍의 한 마을에 이르렀는데요. 마을 입구, 이 담벼락 등 곳곳에 새겨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으로 뭔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곳이네요? 네, 담벼락 전시관 형태죠. 박홍규 화가의 판화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과정이 판화로 생생하게 그려진 담벼락. 농민들에게 새 세상을 열어주고자 했던 꿈의 중심엔 우리의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전봉준 장군님. 네. 지금 말을 타고 직강소를 순찰하고 있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인데요. 전봉준 장군은 그냥 일개 작은 시골 마을의 훈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신미양요나 병인양요를 통해서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했고 또 세계 정세를 보는 안목도 있었던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고부봉기를 도모하고 세상을 바꿀 개혁안을 만들었던 전봉준 장군. 거사가 있기 2달 전 그는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 유산도 이때 남겨졌지요.
여기 송두호 바로 이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발통문의 사발은 밥사발, 국사발 할 때 그릇 사발이에요. 그래서 이 사발통문이라는 것을 둥그렇게 작성한 것은 주모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게 모두가 똑같은 지도자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난이 일어나면 봉기가 일어나면 그 주모자는 목을 베어서 효수를 하는 것이 법이었거든요. 사발통문을 작성한 이곳 대매마을은 이름처럼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자리하는데요. 농민군들의 삶과 결연한 심정이 이곳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마을 뒷산에 있으면서 봄에는 죽순으로 농민들이 먹는 음식이 되었고 또 생활용품을 만드는 바구니 같은 것을 하는 굉장히 농민들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가 이렇게 무기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손에 쥔 것이라곤 대나무로 만든 죽창 하나였던 농민군. 세상을 바꿀 수 있단 크고 단단한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나서지 못했을 길인데요. 혁명의 길에서 그나마 위안이 된 건 소박하지만 정갈한 이웃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배우고 또 걸어보면서 그러니까 더 배가 고프네요. 한국인은 밥심이죠. 식사를 하셔야지 백반, 시골 밥상, 나물 반찬에 밥 맛있게 해드릴게요. 어쩌면 131년 전 농민들의 꿈이었을 이 한 그릇의 쌀밥과 푸진 밥상.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가 호사를 누립니다. 속이 든든해야 또 큰일을 할 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저희의 이 빈 속을 든든하게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이렇게 비빔밥으로다가 채워볼게요. 밥을 딱 넣고 여기 그냥 딱 나물 이렇게 넣어가지고 푹 익은 이런 묵은 파김치 여기에 향긋한 두릅. 모든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 조화로운 맛을 내는 이 소박한 비빔밥 한 그릇에도 사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담겨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어떻게 그냥 꿀딱 넘어가네? 동학에서는 밥 한 그릇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고. 왜냐하면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도 와야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야 되고 밥이 하늘이고 일하는 사람이 하늘이라고. 모두가 평등하게 배고프지 않는 세상, 배부른 세상을 위해서 이분들이 싸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 한 끼가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맛있게 먹어야죠, 선생님. 녹두 정신을 따라 걷는 동학로드의 종착지, 정읍하면 떠오르는 동학농민혁명의 대표 전적지입니다. 지금 이곳이 굉장히 싱그럽고 아름다운 공원인데 1894년 5월 11일에는 큰 전투가 있었던 곳이에요. 바로 황토현 전투인데요. 이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광군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농민군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전국적으로 동학군에 대한 기대와 응원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 위해 혁명의 불씨가 된 농민들. 전봉준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무려 8천여 명이 의기투합했는데요. 황토현 전투의 승리는 백성이 곧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전봉준 장군이 손에 갓을 들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있는 분은 등 뒤로 페랭이가 벗겨져 있습니다. 천한 신분의 상징이었던 페랭이가 벗겨지고 높은 사람의 상징이었던 갓을 벗어들고 동학농민군들은 만인이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픈 꿈을 향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은 혁명의 지난한 역사를 보고 느끼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란 동학의 정신을 마음 깊이 새겨봅니다. 이렇게 제 이름까지 써 넣으니까 뭔가 하루하루를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지켜주신 우리 또 선열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늘이다. 잘못된 시대에 침묵하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일어섰던 동학 농민혁명. 131년 전 그날의 위대한 함성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